자, 그럼 고려시대 이제 불교와 이제 사상 부분을 할게요. 자, 고려시대 불교 정책을 이제 보면,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은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고요. 현세 구복적인 불교와,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가 융합됐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론 체계와 이제 실천 방법이 조화를 이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경을 조판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역대 그 고려 왕조의 그 왕들은 불교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물론 선종같이 이제 좀, 탄압하는 왕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그 당시 민생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민생을 이제 안정 차원에서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그 당시 이제 정치 세력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 정치 사회적 세력들과 통합을 위해서 불교 통합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그러면 태조 때 이제 정책을 보면 불교를 지원했고 혼유십조에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륜사, 강명사, 법왕사, 흥국사, 개태사 이렇게 10개의 이제 비보사찰을 만들었죠. 그리고 연등의 8간회가 이제 실시해서 민심 수순 차원을 했다. 그다음 강종 때는 승가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승가제도는 국가가 이제 승려들 우대한 측면도 있지만 이 승려들이 너무 많이 배출하면 또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걸 통제를 하겠다, 적절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국사 왕사제도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우대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성종 때는 이제 그 연등의 8가 일시 폐지했지만 이것도 이제 현종 때 다시 부활했고요. 현종 때와 이제 문종 때 각각의 흥화사와 흥왕사를 창건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그 뭐냐면 전반적으로 불교를 우대하는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교 통합을 이제 볼게요. 고려의 불교 통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죠. 교선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강종 때 불교 통합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의천의 불교 통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진을 중심의 불교 통합. 그래서 마지막 진을 중심의 불교 통합이 이제 성공했다라는 거죠. 불교를 왜 통합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세력들을 통합하는,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 어떤 세력들을 통합하려면 불교 통합이 필수였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종의 불교 통합을 볼게요. 종교적 분열이 그 다음에 정치적 분열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세제 정비 이상으로 불교 통합을 시도했다. 교단마다 후원하는 그 정치 집단이 존재했고, 곧 종교 통합이 정치 사회적 집단의 통합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당시에는 크게 교종 계열과 선종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 또 교종 안에서도 이제 하엄종이 있었는데 그것도 통합하고, 그런 것들 해갖고 이제 세 단계 거쳐갖고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여기에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균요가 너무 이제 유명하니까 강종의 그 불교 통합을 균요 중심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종 때 불교 통합은 누가 주체냐면 강종이 주체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그 뭐냐면 주도하는 승려들이 좀 달라.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누가 주도했다? 강종이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누구냐? 그러니까 교종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종을 통합했는데 그때 교종이 하엄종하고 법상종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졌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균요의 북악 하엄종과, 그러니까 하엄종도 북악파하고 남악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북악 하엄종 중심에서 법상종을 통합을 했고,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성상융해죠. 그래서 성은 뭘 뜻하죠? 하엄종을 뜻하고, 상은 머릿속에 상을 세우니까 법상종을 뜻하는 거죠. 성상융해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종 안에 통합을 깨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선종 통합이 필요하죠. 선문정리. 그래서 이제 선종 통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법안종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중국에서도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사상체계가 있었는데, 이게 법안종인데, 이 법안종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중국에서 선문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본받아서 법안종 승리였던 해거가,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법안종을 도입한 사람이 해거라는 사람이 있어. 해거. 그 해거가 법안종을 도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수입을 해서
선교 통합을 하고 선문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선문 내 통합을 2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이제 교종 통합하고 선종 통합을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 뭐야? 교종과 선종을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죠. 교선 통합. 그래서 이것을 뭘 가지고 왔냐면 천태학을 도입했어요. 천태학. 예. 이 천태학은 고구려 후기 때 도입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때 또 본격적으로 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디에서 도입했겠어요? 중국에서 도입됐겠죠. 그래서 천태학이라는 건 특징이 이제 뭐냐면 그 교선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태학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재간과 의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5월에 그 있었는데 송나는 아직 있었고 그러니까 5월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5월에 이제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지종이라든지 의통, 재간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천태학을 도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종, 의통, 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통이라든지 재간이라든지 그다음 의통. 그래서 지통, 재간, 의통 이런 사람들 이제 파견했다. 이렇게 이제 지종이요. 제가 잘못 썼네. 예. 지통이 아니라 지종. 예. 자, 지종은 뭐 하는 사람이면 그 당시 이제 5월에 파견돼서 유학 가서 그 당시 이제 청태종 본고지인 국청사에 가가지고 청태 교학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뒷날 이제 고려의 청태정 성리에 큰 영향을 줬고, 그다음 의통은 중국의 청태종 제1대 교주가 되고요. 재간 같은 경우에는 청태사교의 청태종 입문소를 저술했죠. 청태사교이라는. 그래서 청태사교이라는 청태학 입문 교과서를 저술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 도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것을 했다. 그 밑에 있죠. 지종, 의통, 재간과 관련된 내용들 꼭 외워두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이제 교선통합과 관련된 그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성상융합 대신에 뭘 도입해? 청태학을 도입하지 않았냐? 근데 이건 답이 틀려. 청태학은 그 군유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하고 관련돼 있죠? 지종, 의통, 재간이고 이거는 이제 밑바탕이 뭐냐면 이 통합이 전반적 균열가 다 했다고 잘못된 오개념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총괄을 했던 사람은 균열가 아니에요. 뭐냐면 강종이 총괄한 거야. 강종이.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청태학이 뭐고 청태종이 뭐냐? 청태학은 그냥 학문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용한 거죠. 정토종을 교단이 성립되지 않고 정토 사상 측면에서 수용한 것처럼 사상 측면에서 수용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청태종이 성립된 것은 교단 측면에서 성립된 거죠.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균열은 하엄종이지만 불교 대중화 운동에 큰 또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일반민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보살 운동을 했거든요. 이 보살 운동은 뭐냐? 보살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현세에 계속 남아서 민중들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보살인데 이런 보살 운동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지방 기층 및 항도 모임에 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쓴 유명한 책이 있어. 보현 시원가가 있어. 그래서 균열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불경을 한가로 우리나라 이두식 문자로 풀이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현 보살이 제시한 10가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보현 시원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현 시원가는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엄종 하면 왕실 불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대중화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 보면 결국에 강종사후의 개혁 정치가 호퇴되면서 교송 양종의 대립이 지속됐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 이제 불교 통합은 실패했지만 의천에게 방법론적 시사를 제공했다. 그래서 의천이 지금 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야? 그 앞에 강종이 했던 불교 통합작용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고조 초기가 점점 이제 보수화 되는데 중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경종 때 나타난 정치적 반동은 강종의 후원을 받았던 청태학이 이제 억압이 당하고 그 후에도 이제 뭐냐면
그 교종 안에서도 그 당시 하엄종과 법상종이 또 대두되죠. 그래서 하엄종은 누가 지원해주죠? 왕실. 주로 왕실 사찰들이 하엄종 계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왕이 6명의 자식들 낳잖아요. 그 중에 꼭 한 명은 누구를 내면 승려도 해가지고 거기 왕실 사찰에 임명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의천이죠. 의천도 고려 왕자 출신이죠. 이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주지가 됐던 사람, 하엄사 본차의 주지가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 법상종은 어느 통하고 관련돼 있냐면, 법상종 어느 거와 관련돼 있냐면, 귀족세력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귀족세력들 보면 대개 이제 두 번째 아들이나 세 번째 아들 중에 한 명을 뭘로 임명하냐면 자기의 원찰의 주지로 임명해. 예, 그래서 주지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벌 귀족들은 그 자기 원찰을 하나씩 갖고 있고 그 원찰의 주지를 자기 아들로 임명하는데 대개 어떤 계통이냐면 법상종과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엄종과 법상종이 양립됐고, 선종 세력은 제3의 종단으로 밀려났죠. 선종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의천과 하엄종을 볼게요. 자, 의천은 원래 왕실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 하엄종 중심 사찰의 주지가 됐고,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왕실 반대하고 어디로 갔냐면 송나라 유학을 했어. 예, 그래서 그 송나라 유학을 가서 이제 항주 지역에 가서 해인사 가서 여러 경전도 갖고 오고 불교도 배우고 그랬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의천이 그 송나라 갔을 때는 왕실에 되게 반대가 많았어요. 왜 반대가 많았냐면 의천은 왕자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송나라 당교하고 있었던데요. 왜냐하면 그 거란하고 이제 사대교 관계 맺으면서 송나라하고 이제 당교한 상태에서 가면 잘못하면 이게 외교적 문제로 이제 비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중국에서 여러 책을 가지고 와갖고 가지고 왔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불교의 여러 책을 가지고 오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교장도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만든 것이 이제 도장이라는 잠언의 속장경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돌아와서 불교 통합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 통합 배경을 보면 귀족 불교인 법상종과 인주 인시와 연결된 법상종과 하엄종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법상종이 좀 세력이 컸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을 해서 어쨌든 왕실 중심의 이제 하엄종 중심으로 했고 개편하려고 했죠.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고려 불교의 폐단을 정리하고 군민 사상을 확립하고 법상속 세력을 건재하기 위해서 하엄종 중심의 청태적으로 개창하려고 했다. 자, 특징을 보면 교종 중심으로 누굴 통합하려고 했죠? 선종을 흡수하고 왕권 우위의 중앙집권적 귀족사의 인연적 체계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 과정은 앞에 있는 균유의 그 강종 때 통합 과정과 형태는 비슷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주로 이제 그 하엄종을 내의 통합이고요. 2단계는 교종 내의 통합이고, 더 나아가 3단계는 뭐죠? 이제 선종까지 포함된 통합이죠. 자, 1단계는 하엄종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와 뭘로 나눠졌다고 했죠? 북악파하고 남악파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비하기 위해 통합하기 위해서 교광겸수라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교광겸수는 뭐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교광겸수는 그 당시 교광과 감심을 말하죠. 예, 교광과 간심을 얘기해요. 교광이라는 것은 자, 교광겸수할 때 두 개를 같이 땄다는 거야. 교와 간을 동시에 땄다는데, 자, 교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 교는 그 교상을 얘기해요. 교상. 교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상은 뭘 얘기하냐면, 간심을 얘기해요. 간심.
그래서 이와 교상과 간심을 같이 닦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그러면 교상이 뭐냐? 교상은, 이론 쪽 교리 조직을 말해요. 이론 쪽이면 교판, 그러니까 이론 쪽이 교리 조직을 말하고, 간심은 뭐냐면 진리를 간념하고 실천한 수행을 말해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뭘 통합을 했다? 하엄종을 통합했다. 부가파와 남학파를 이제 통합하고, 나중에 이제 3단계 때 또 이걸 이용해서 또 뭐도 통합을 해서 청태동을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선종을 포섭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교감견수를 이용해서 뭐 했냐. 그래서, 하엄종을 통합하는데 이용했고, 또 마지막으로 청태종을 개정해서 선종을 포함하는데 교감견수를 이용했죠.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5대 나왔던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유, 제가 안경 기스가 확 났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성상경합의 논리를 통해 교리적 범주로서 이제 법상종을 압도했는데, 이 성상경합은 성은 뭘 의미할까요? 성은 하엄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은 누굴 의미하죠? 법상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겸합해서, 그 다음에 법상종을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청태종을 개창했죠. 예전에는 그냥 청태하기로서 이제 뭐냐면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제 교단을 만들어. 중국처럼. 그래서 이 청태종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는 교선 통합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종을 포섭해서 했다. 그래서 1, 2, 3단계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교선 통합을 하려고 했다. 근데 한계점은 뭐냐면 그 교단 통합에 그치는 불완전한 통합이었다. 그래갖고 의천사후에 이제 선종이 다시 독립하고 하엄종이 분열되고요. 그다음 법상종을 의시한 정치 통합이었죠. 그래서 그다음 귀족적 성격이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하엄종과 청태종 개척에 따라 선종 개편 등의 관심을 하면서 여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그걸 개편하는 기층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어요. 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층민들은 뭘 강조한 정토 사상을 강조해요. 정토 사상.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여기에 통합을 수용 못했어. 근데 나중에 선종 때 진울 같은 사람은 이걸 적극적으로 정토적으로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종하고 정토 사상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을 때부터 생긴 인식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불교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죠. 예. 그런 것들 등등 해갖고 이제 한계점으로 남았다. 결국에는 의천사후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앙결성 운동과 고려말 불교를 볼게요. 자, 선종이 이제 한때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부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왜 부흥했냐 보면 그 교종의 반란으로 무신집권계의 탄압을 받아 교종세에 급격하게 세퇴를 받고 무신정권들은 이제 그 당시 선종의 참선과 혁신성에서 그 당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그래서 무신정권의 성향에 일치했기 때문에. 왜냐면 선종이 말을 그렇게 많지 않죠. 단순해, 한마디로. 만약에 단순하다는 것이 꼭 여기에 뭐냐면 유치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말을 적게 하니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교종과 또 대립된 입장에서 이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의 활동, 진울들이 종교결성 운동을 하죠. 무신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았다. 신앙결성 운동을 볼게요. 자, 신앙결성 운동은 이제 보는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당나라 때부터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왜 이런 운동이 펼쳐지냐, 중국에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불교의 폐단이 등장해. 그래서 불교가 너무 이제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영리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불교 자체의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그게 등장한 것이 결사운동이야. 그래서 결사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불교가 왜 세속화됐냐.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대중들과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산 속에 오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 사천 이제 산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퍼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도 기록이 잠깐 보이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고려 시대 때 신앙 결사 운동은 이제 여기를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목적은 불교계 혁신과 기층사의 교화. 그리고 크게 이제 조계종과 청태종 계통에서 했죠. 조계종은 이제 수선사를 조직해서 했고, 여기에서 사자라는 의미는,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회 할 때 사자 있죠. 단체 사자.
그러니까 수선사라는 건 특정한 사찰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크로니스톤 할 때 크로니스톤뿐만 아니라 크로니스톤의 이념을 지향할 다른 저 수도원의 무리들 얘기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선사는 이런 종단, 교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선사의 중심 사찰이 뭐냐면 송강사예요. 이건 사찰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되게 지방의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 청태종이 있는데 청태종은 백령사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됐죠. 그래서 요새가 이제 정토 간에 충실한 기층사회 교화에 전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새가 이제 주도한 이 결사는 청태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실천행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많은 기층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요것도 최씨 정권의 지원을 받았어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때 청태종은 우리가 보통 교종이라고 분류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교종에 분류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청태종 원래 교종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선종계통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선종계통이에요. 그래서 교종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려면 뒤에 잠깐 151페이지부터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 종파 계보도를 그렸어요. 중국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이제 우리나라 거만 기준으로 보면 삼국시대 때는 이제 고구려에서는 섬룡종, 삼룡종 이런 것들, 열반종 이런 것도 있었고, 백제는 율종, 그 다음에 신라는 계율종, 이거 율종이죠.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삼국이 되게 강조하는 그 종은 뭐죠? 계율종, 율종이에요. 예. 그다음에 신라 중대제부터 보통 이제 하대 들어가면, 중하대 들어가면 이제 교단이 성립되는데, 자, 오교를 계율종, 법상종, 하엄종, 열반종, 법성종,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토 신앙이나 밀교가 유입됐죠? 이것이 대중화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신라하대 들어가면 이제 교종하고 선종이라는 개념이 나눠져요. 이 교종과 선종은 우리나라만 있는 개념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보통 이 계열을, 뭐라고 하냐면, 밀교와 대립된 형교라고 하죠. 형교. 교종, 선종을 다. 왜냐, 참선이라든지 경전을 통해서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고, 밀교는 하려는 의식이나 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교종은 오교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선종의 구상 계열이 있죠. 그 다음에 있고, 여기 교단 선립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고려 초기에 넘어가면 오교 중에 이제 하엄종과 법상종이 있죠. 하엄종은 왕실 지원이고, 법상종은 귀족 주심이고, 잠깐 이제 천태학이 유입되죠. 그리고 법안종이 선종 구산을 통합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균효가 강종 때 이제 내용처럼.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하엄종과 법상종, 이렇게 있고, 중간에 뭐가 개창되죠? 청태종이 개입되고, 법안종이 여기에 흡수통합돼. 법안종이. 청태종에. 그러면서 법안종에 반대했던, 이제 법안종에 있다가 이제 청태종의 흡수통합을 반대했던 일군의 승려들이 뭘로 이제 따로 나오냐면 12세기 때 조계종으로 분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 진을로 세웠다고 하는데 진을이 처음 세운 게 아니에요. 통론이 좀 잘못되는데 이미 12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을이 체계화시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무신집권 때 이제부터는 일단 하엄종, 법상종은 어떤 계통이에요? 교종 계통이죠. 근데 이제 요게 좀 눈여볼게요. 청태종이 원래는 교종이었는데 법안종 승려들 대거 유입되면서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뭘로? 이게 교종 선종 계통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법안종 승려가 이제 청태종으로 대거 들어가다가 일군의 무리 중에 우리는 못 들어갔다 한 승려가 이제 조계종이 된 거죠. 그래서 조계종의 대표 사람이 진을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엄종, 법상종, 청태종, 조계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1대 종파는 어디예요?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네, 조계종. 거의 90%가 조계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무신집권 이후부터는 이제 원나라 영향을 임재종이 유입되죠. 임재종은 선종계통의 한 분야인데, 임재종 자체가 유입된 것보다는 이제 조계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선 같은 거 있죠? 이 가나선 같은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가나선은 뭐냐면,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잖아요? 선종계통은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스승이 하도를 던지면 문답식으로 이렇게 됐어. 선은 선이로되 강은 강이로. 그러면 선생님 이 뜻이 뭡니까? 선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임재종은 뭐냐면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도를 던지잖아? 답변을 안 해줘.
그 답변은 누가 찾는 거야? 여기 뭐냐면 제자가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이거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까 하면서 막 깨달아. 딱 어디서 깨닫죠. 그리고 스승에 의해서 깨닫고 나서 또 하드를 또 던져. 그리고 그거 하드는 그 밑에 있는 그 제자가 또 깨달음 얻어. 막 왜 그럴까 해서 또 깨달음 얻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뭐냐면 오늘날은 학생 중심의 참여랄까? 예전에 교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에 깨달음 하드를 통해서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부족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채워나가는 것이 임재종 어떤 수행 방법이야. 이게 선종의 이제 그 임재종의 수행 방식이 하나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원나 말기 때, 원나 간섭기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지산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가지산파가 있어요. 그 가지산파는 이제 구산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잠재고 있다가 이때 부흥을 했고 가지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견이에요. 이견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울의 뭐 정해결사 이러는데 이건 좀 뒤에 이제 얘기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진울의 사상을 보자. 이거 별표 2개 줘놓으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 진울의 사상. 진울은 이제 불교가 너무 타락한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왜 불교 타락했냐? 세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이제 했냐면 정해사라는 사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사를 해갖고 정해사 사찰을 만들고 왜 그걸 만드는가? 정해결사를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사찰보다는 정해결사는 모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왜 그거를 만들었나? 그래서 정해결사문을 했죠. 정해결사문은 상당히 유명한 사조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 가는데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정해결사문의 주 내용은 뭐냐면 불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비판하고 살림의 운동에서 성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기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사찰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정해결사라고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주변에 수선사라는 그또 사찰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름이 정해사라는 사찰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걸 수성사 결사로 바뀐 거야. 이름이 원래 정해사였다가 자 그러면 이제 진울의 사상을 보면 이 진울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계통이에요? 조계종 선종 계통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참선 이런 것들 마음의 참선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불축시심 인간의 마음은 곧 그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성이 불변적 본체와 가변적 작용이 있는데 우리는 가변적 작용 눈에 보이는 어떤 거와를 제거하고 몸을 따르는 불변적 본체를 따르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체와 용의 개념. 그냥 용은 버리고 체를 선택해서 내 마음에 있는 뭘 보자는 거야. 부처님의 마음을 보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선종의 논리인데 본체 불변적 본체는 성량이 뭐에 해당하죠? 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가변적 작용은 뭐예요? 성량이 기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정해산수하고 이제 도노점수인데 도노점수를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정해산수예요. 그러면 뭘 봐야겠어? 일단 도노점수를 봐야겠죠. 도노점수. 먼저 살펴보고 하죠. 자, 일단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나 깨닫는 거야. 이건 뭐야? 한 번에 깨닫는 거 도노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뒤에 신념을 굳게 얻은 것을 점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도노는 뭐 선종이고 그다음 점수는 교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는 제가 적어놨긴 했지만 도노와 점수는 다 어떤 사상이에요? 선종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했죠. 선종에는 두 가지 큰 파가 있었다 그랬죠. 한 파는 도노를 강조하는 파고 또 한 파는 점수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도 한 번에 깨닫는 거야. 그 다음에 참성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 깨닫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게 대립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도노 점수 중에 도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점수다. 왜냐하면 도노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 깨달음의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목적 의식도 깨달음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내가 어떻게든 뭐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도 있어. 공부할 때. 근데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와 뭔가 깨달음 얻고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먼저 깨달음 얻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뭐예요?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수보다는 도노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가 왜 임용시험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없겠죠.
여기는 학생의 목적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중고등학교에 보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도 내가 왜 하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도노가 없기 때문에. 점수만 하는 거야. 시키는 거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과서 통론에서는 선정 입자는 교종의 장점을 수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교과서적인 것은 도식하고, 점수나 도노나 기본적으로 뭐다? 선종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이에요. 이게 뿌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왜 점수가 왜 선종의 수행 방식이야? 이렇게 뿌셈에 적혀있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인데, 원래 그래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해석이 뒤에 이제 나중에 해석한 사람들 입장 볼 때는, 교선통합 입장 볼 때 해석할 때는, 교종의 이미지가 어디가 강해요? 도노보다는 점수에 강하고, 선종의 이미지가 점수는 도노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 도노나 점수나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선종에 깨달은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배경해갖고 얘기해 정해쌍수야. 자, 정해쌍수는 뭐냐? 도노점수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했는데, 마음의 본성을 구명할 때, 본체의 정을 참선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 작용의 해는 연불과 독성을 통해서, 독성의 해는 독송이에요. 그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닦는데, 본체와 작용은 서로 나눌 수 없고 선종의 지임으로 둘이 함께 닦자. 그러니까 본체의 정은 잠선은 어디 계통이야? 교종, 아니 선종 계통이고 그 다음에 작용에는 연불과 독송은 어디죠? 선종이죠.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해쌍수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의의를 보죠. 균요의 하엄종은 교선 양립, 그 다음 의천의 청태종은 교송 절충이 난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우대 조계종에 들어오면서 교손일치 같은 완전한 철학체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우대 수행 방법 세 가지 삼종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등지문, 그 다음 원독 신해문, 그 다음에 가나 견정문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부처가 되는 거야. 문은 부처가 되는 그 득도를 말하는 거죠. 그 득도의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원독신해문, 성적등지문, 그 다음에 그 가나경전문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타방편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가지 더 있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특강에 나와 있거든. 특강은 있는데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 있나라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게 더 들어가면 진짜 수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는 합격을 못하거든.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내용만 기계적으로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등짐은 정해상수와 관련돼 있고요. 문현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정해상수. 그 다음 원도신임은 그 자신이 부처라고 확신하는 거야. 도노 상태에서 하엄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 가나견정문이 좀 이게 가나견정문은 뭐냐면 이 임재종의 가나선에 영향을 받았다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점수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가나견정문은. 그래갖고 성적 등지문은 아까 얘기했죠. 뭐죠? 이거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해상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독신해문은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이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뭘 제시했다? 가나경종문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가나경종에 뭘 도입했다는 건 임재종 가나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도입한 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도입한 건 나중에 원나 간섭기 때 임재종 가나선을 도입했고 가나선 얘기했죠? 문답식에서 주입식이 아니라 참여학습이라고 했죠? 예, 그래갖고 스스로 깨달아. 가나선을 던지면, 화두를 던지면 그걸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선승들끼리 문답을 하는 건 선문답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죠, 비유로. 선문답은 뭐예요? 알 수 없는 말로 이제 해드는 사람은 선문답이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심을 볼게요, 해심. 무신정교의 불교 특징을 볼게요. 일단 무신정교기 때는 교종 중심의 불교에서 무슨 중심으로 넘어갔죠? 선종 중심의 불교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세속적 성격을 벗어나서 민중정문은 상중불교 되고요. 이때부터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 다음 성교일치의 완전한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진우의 심성론과 수선사가 지방 지식인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국의 성리학 수요의 배경을 제공해줬다.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이 발달되려면 뭐가
일단 기본이 깔려 있어요. 베이스가. 선종이 깔려 있어야겠죠. 그걸 이제 제공해 줬고, 그 제자였던 해심이 그걸 더 확대시켰죠. 자, 해심은 별표 이 사람도 하나 쳐놔야겠죠. 이 해심이라는 인물은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뭘 공부했어요? 유교를 공부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불교 전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교와 불교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뭘 주장했다? 유별일치.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는 다 도를 추구하지만 다만 불교가 주고 유교는 뭐죠? 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고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선문염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책은 이제 뭐냐면 진우의 종지를 더 발전시켜서 가나서적인 어떤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킨 책이야. 그래서 지금 선문의 기본 학습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국사 통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선문용송.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정권과 이 사람이 연결됐다. 그래서 최후 정권에 항상 지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그래서 무신 정권자였던 최후와 최양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종당 확립에 큰 기여를 했고, 그다음 최후의 그 아들들 만종의 재정적 지원도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강조하는 건 무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도준 깼던 무심이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아까 얘기했죠. 잠을 자려면 잠을 잔다는 생각부터 버려야죠. 깨달음을 얻으면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집착부터 버려야 돼.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 정도전은 무심을 하면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갖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할 수 없다면 비판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심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울과 해심의 공통점은 뭐냐? 이들이 대중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토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래갖고 정토신앙과 선종을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원래 선종하고 정토신앙은 다른 거예요. 정토신앙은 상당히 대중화된 거고, 선종은 예전에 말했지만 엘리트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선종하면 대중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엘리트들이 믿는 종교죠. 근데 이제 이걸 결합을 시켰다.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지방 향리층과 일반인이 지원을 받고, 특히 지방 향리층들이 이제 지원을 받았던 것은 성리학과 선종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정권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개혁 운동도 그 원나 간섭기 들어가면 이제 점점 불교 폐단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원경제 비대화되고 불교의 세속화, 그다음 유역자들의 도피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세금 안 내고 역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도망가냐면 사찰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면세 혜택, 면역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조선시대 도초책 같은 거 있죠. 도초제가 그 조선시대 때 처음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충차기여대와 왕들이 다 만들었어, 이거. 왜냐면 이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어. 맨날 도망가고 세금 안 나고 하면서 사찰로 도망가니까. 그래서 고조 말기 때 만들어진 게 도초제예요. 그건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널리 확산도 시킨 거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나 간섭기 때 이제 불교 도입되는 게 남아불교죠. 이 남아불교는 밀교의 한 종파죠. 그래서 밀교가 중국의 밀교가 있고 티베트 밀교가 있다고 했죠. 중국 밀교는 진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요때 들어온 밀교는 남아불교예요. 남아는 이제 남아교는 그 당시 그 원나라에서 이제 지배층 사이에 확산됐던 불교죠. 그래서 파스파 같은 사람이 유명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임재선이라 해갖고 이제 임재종에서 하는 그런 가나성적인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돼. 그러니까 종파로서 도입된 게 아니라 임재종은 뭐냐면 그 수행 방법으로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죠. 그런데 임재선을 바탕한 한 것이 새로운 주력이 부각되고 조계종도 이제 임재종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호라든지 해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특히 이 보호는 그 당시 교단을 상당히 정비하는데 노력을 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근데 이 그 보호는 그 당시 이제 왕사로서 공민왕 때 이제 뭘 주장하냐면 이제 개경을 버리고 어디로 가자고요? 한양천도설, 남경천도설 주장했던 사람이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보호는 교단 정비에 실패했지만 보통 이제 보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조계종에 지금 보통 조계종에서 이제는 선종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얻으면 조사가 계속 다음 조사한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종, 그 조계종 안에서도 유교의 법통성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법통을 강조해.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면 우리가 진훈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호를 강조해요. 보호의 이제 병명이 태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법통설이라고 하냐면 태고 법통설이라고 해요. 태고 법통설. 그래서 보호가 이제 중심으로 한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가지산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조계종과 가지산파가 이제 합쳐지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국사도 되고 그 공민학 국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깨달음이 후에 이어받은 사람이 계속 조계종으로 이어받아서 태고 법통설이라는 그 불교계 법통설이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선사 정통이 단절돼서 신앙결사 운동이 단절됐고 아까 이제 조계종의 종조로서 이제 보호가 교단을 했지만 실패했고 그다음 1년이 이제 그 망해갔던 가지산파를 다시 부흥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죠.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산파는 이제 있지만 결국에는 조계종이 다 통합이 돼요. 예, 산문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보호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진울 내용을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이제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좀 보고 서브노트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진울과 관련된 그 근거편 한번 볼까요? 근거편 1216페이지 펴보세요. 1216페이지. 자, 1216페이지, 거기 이제 그 위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진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위천부터 읽어볼게요. 313번. 위천은 하엄종 입장에서 법상종을 견제하고자 새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그런데 천태종이 고려 초에 둔 법안종 계통의 승려가 되고 합류함으로써 고려의 천태종은 중국과 달리 어떤 계통에 속해 하죠? 선종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천태종 합류학을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뭐냐면 조계종이 돼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14번은 진울과 관련된 내용인데 진울대 위에 선교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의천이 천태종을 개청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교지조임에서 완전 통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책 통합에 그침으로써 의천사후의 양종이 다시 분리된 것에 비해서 진울의 교선통합은 교리적으로 한층 발전되었다. 그래서 진울에 뒤이어 진각국사 해심이 진울의 종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그 최후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그래서 있고 종래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에 옮기게 되고 이게 이제 한국통론에 있는 그 조계종이 통합한 후의 결과예요. 그래서 선종 자체로서 새로운 혁신적 기품을 갖게 되었으니 종래 교종과 달리 정치적 세속적 성격에 벗어나 왕실 기족에 대신한 민중을 저분한 종교로서 그 기반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진화의 사상체의 선교통합의 완성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성론은 수선사가 주로 지방의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고려의 지방 향리 출신의 신흥사대부의 성리학 수용에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결과의 요게 이제 해당하겠죠. 한국 통례. 그 다음에 315번은 정해결사문인데 이거 좀 눈에 발라두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기출 사료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 뒤에 1217페이지 31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해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읽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218페이지 보면 그 31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진우대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것도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 317번은 이제 뭐와 관련 임재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각자 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보호도 좀 잠깐 볼게요. 보호는 1221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보는데 자, 이 보호 내용을 볼게요. 자, 보호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13살 때 가지산파에 이제 속하는 해암사 이제 승려 들어갔다가 그 나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을 닦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원으로 건너가서 임재종도 받아들이고 등등 이제 활동했고요. 공민왕 때 이제 그 왕사로 책봉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활동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주신 부분만 좀 보세요. 구산선무의 통합을 건의했으며 수도를 어디도 옮길 거라고 주장했죠? 남경 옮길 거라고 주장했다. 결국에는 구산선문이 어디로 통합돼요? 조계종 계통으로 다 통합이 돼버리고 보통 이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태고 법통성을 해갖고 조계종의 중조도육이죠. 중조는 다시 부흥시켰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체계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시고 보호 부분은 예전에 한번 그 남경으로 옮길 걸 주장했던 것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브노트를 잠깐 볼까요?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서브노트. 자, 거기 이제 그 10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요. 자, 불교 내용인데 그 고려의 불교 교단의 통제.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은 우대하면서도 불교 너무 확대되면 이제 민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통제를 했죠. 태조 때 도선의 비보설을 이용해서 전국 각지의 사찰을 통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종 때는 이제 승가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죠. 교종시, 선종시, 왕사, 국사제도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불교 행사로서 이황회와 팔간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훈유 10조에도 나오고, 그다음 토속신과 뭐와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불교 행사가 연결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팔간회 행사하면 송나라 여진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요. 물품도 바치고.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가 여러 사신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물품 받는 것처럼 이런 어떤 중국적 세계관이 축소돼서 고려의 이제 그 어떤 고려 중심의 어떤 세계관으로 표현하는데 이 팔간회가 이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선통합운동은 첫 번째 시도한 게 강종 때죠. 그래서 군유의 북악파 하엄정을 중심에 기복사를 중심으로 했고 선종통합을 해서 선문중리에서 해거하여금 선종교단을 영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선통합 청태종을 강조해서 법안을 보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유의 북악 하엄정 나오죠. 하엄경만이 가장 높은 수준을 간주하고 성상융예론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현종 이후부터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청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교종 이렇게 있는데 자 청태종은 경종 때 나타난 정치사상 반도 교성학자의 새로운 사상 체계를 모습 청태학만 억압했고 그러니까 청태학이 억압당했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교종 같은 경우 하엄종과 법상조 양립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대장경 간행과 같은 불교 경제 정리가 시행된 등 왕실불교와 기족불교가 크게 발전됐다. 요때 이제 그 대장경 간행은 뭘 연결이 되죠?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했던 초조대장경 연결된 거죠. 그래서 양종파가 왕실 귀족세력과 연결됨에 따라서 사상적 활동은 둔화되었고 대신 불교의식 같은 형식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보면 되고요. 하엄종, 법상종, 그 다음 선종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의천을 볼게요. 의천은 이 사람이 이제 송나라에 유학 갔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서 얻은 이제 뭐 요나라 1번 그다음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서적 같은 것들 모여가지고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했어요. 이것 좀 외워두세요. 신편제종 교장 총록.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 성경 목록을 작성한 거야. 세기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1세기 때 동아시아 불교 관련된 내용들 저술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교장도감을 설치해갖고 만든 걸 속장경이라는 거를 이제 출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속장경은. 보통 그 대장경에 세 가지 해갖고 두 번째 속장경 만들었다는데 이게 엄밀히는 이제 대장경의 의미가 아니고 이 속장경은 이제 일본 애들이 갖다 붙인 명칭이고 이거는 이제 교장이라고 해요. 교장. 그래서 교장도감을 그래서 그대로 교장이라고 쓰시면 돼요. 교장은 뭐냐면 보통 대장경은 경율론을 가지고 3장을 뭐냐면 그 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율론에 대한 편집이 아니라 경율론에 대한 또 주석이 있어. 이게 뭐냐면 교장이야. 그래서 경율론에 대한 주석을 교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편집한 게 그거지. 뭐냐면 속장경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교장이라고 해요. 교장.
그래서 이걸 만든 도감이 교장도감이죠. 임시관청에. 그래서 주석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교 통합을 시도했죠. 하원교단을 통합을 내기 위해서 교광교를 통해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교종을 통합을 했고, 선상교를 통해서 교선 통합은 이제 뭐냐면 청태종을 개청해서 통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이 위천이 되게 높게 평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효죠. 그래서 원효를 이제 해동보살이라고 하고 되게 높게 평가하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청태종을 개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천태사교인데, 그거는 이제 전에 있었던 강종 때 얘기고, 하여튼, 천태사교라는 뭐냐면, 기본 경전을 만들고, 국청사를 건립하고, 결국에는 승가도 이제 실시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청태종을 개청하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 청태하고 도입해갖고, 의천의 단계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의의는 새로운 교단 창립, 전체 불교 교단 재편, 성교 대립 극번 제2단계 사상적 시도였고, 한계는 대동한 통합이 아니라 하원정 입장에서 선을 억압하여 포섭했고, 교간 일치가 아니라 교간 겸수였고요. 그 다음에 교회주 통합이 아니라 교단 통합이었고, 정치 통합이었고, 그 다음에 지방 기층민들의 어떤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이때 지방 기층민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걸 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토 사상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결과는 청태종이 곧 쇠퇴되고, 선종이 독립됐고, 하원정이 또 분열됐고, 법상조이 또 압도당했죠. 무신집권기 때 선종이 부흥했는데, 정치 이유는 교종이 기존의 문벌기조 격탈되고, 선종이 복잡한 이론체계가 배격하고, 단수성, 이런 것들이, 무신들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우는 이제 신앙결사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해쌍수 운동을 하는데 그 밑에 불축시심 정해쌍수 동호전수 있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실천 방법. 그래서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가나견조문. 이것도 있죠? 성적등지문은 정해쌍수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원독신해문은 이제 하엄의 삼사상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원돈,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걸 깨달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가나견조문은 성문의 이게 할구야? 지혜의 장애를 떠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뭘 받아들인 거죠? 가나선, 수행방 뭘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게 지혜인데, 이거 특강을 그냥 뺏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분은. 자, 의의는 교선일치에 완성된 철학체계를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선의 철학적 기초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진우의 신성론이나 지방 지식인치의 관계가 매우 깊었다는 거. 그래서 성리학 수용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 자, 그 밑에 이제 회심이 있죠? 중앙의 정치사역과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선문 연송지를 편찬됐고, 금강경의 공독신앙을 제시했고, 유불지설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노세가 그 밑에 있는데, 백년교사 운동을 해서, 이 사람은 지방의 토호나 일반민, 이런 사람들의 결탁이 됐고, 최후정권부터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태종 계열의 결성운동이고요. 철학체계는 천태지간, 정토구상이 있는데 한번 각자 보시고, 진을보다는 그 기층사의 교회에 더 주축됐고, 특히 뭐와 연결되는 정토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요 당시 청태종은 교종이 아니라 어떤 계통이라 했죠? 선종계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몽고간섭기에 넘어갈게요. 자, 몽고간섭기 때 이연의 가지산파가 이제 대두돼요. 그리고 그 당시 왕실 연차로서 목련사가 있는데, 이 천태사원이 조용됐고, 그 당시 이제 백년사 승려들이 목련사에 참여해서 중앙정치사역과 밀착되는데, 이 시기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결사운동이 이제 쇠퇴되고, 신앙결사운동에 참여했던 백년사가 목련사가 이제 변질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조계종도 변질되면서, 원래 신앙결사운동의 지지가 잃게 돼. 부패하고 타락해. 그래서 유럽의 중세시대 때 스토어 운동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 고타네요. 자, 고려 말기에 태고 보호인데 요 사람은 좀 외워두시라고 했죠? 이 사람의 업적은 임재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보통 조계종의 법통을 무슨 법통설? 태고 법통설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 공민왕 때 왕사 국사로 정치 정화와 한양총도를 주장했다. 한양총도 예전에 시험을 나갔고요. 그리고 선문 구산을 통합해서 오늘날 조계종의 종주로 받들었다. 유교 수용의 움직임은 이전 중지 해심 니구 등등인데 본래 유학을 공부했고
자초 아시죠? 무학대사 자초. 이 사람 왕사로서 이성계 조선건국에 지지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무학대사, 자초로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고려시대 불교와 관련된 기출문제. 몇 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부터 볼까요? 9페이지. 이거 대장경이네. 이건 나중에 풀죠. 대장경은. 56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네. 10번 문제. 자, 대각국사 위천회 활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군현의 하오마을 감염적으로 비판하고, 뭘 받아들였죠? 교강점수를 주장해 하원교단을 정비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 교강점수는 그 교강과 간심을 얘기하는데, 교상과 간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상은 석가일 때 교수를 불른 교판을 말해요. 이론적인 내용을 말하고, 간심은 진리를 간념하는 실천하는 수행 방법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선상경합의 논리를 제시하고 교리적인 면에서 벽산조가 없다고 이를 하움적으로 끌어들였다. 예,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격의불교를 받아들여 교리 보급은 물론 고려의 불교 사상을 확대시켰다. 격의불교라는 것은 뭘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야? 노장사상을 가지고 여기 불교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그 불교가 초창기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청태종을 개정해서 이들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고 교선 대립을 극복하고자 맞죠. 그래서 답이 1번, 2번, 4번이고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편에 그 의천의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찾아갖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고조후기 때 불교계 통합과 개혁을 주도했던 어느 승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된 물음을 답하시오. 자,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을 유진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열중함으로 세속의 일에 골몰했다 등등이 나오는데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사조죠? 정예결사문이에요. 그래서 정예결사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보조국사 진울이죠.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주장하는 승려가 누군지 쓰시오. 진울.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 전개된 운동을 무엇인가? 원래는 이 정예결사 운동이에요. 예. 크게 신앙결사 운동이 두 가지가 있죠. 정예결사 운동, 백려결사 운동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결사 운동이 답이다. 정예결사 운동이 답이다. 했는데 그냥 둘 다 맞게 해준 것 같아요. 그냥 신앙결사 운동도. 왜냐면 이게 공사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 뭐 구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맞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정예결사문에 해당한다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승려가 제시한 정예쌍수와 동호존수의 의미 그거 쓰시면 되죠. 그냥 교과서 수준에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자, 가의 기획의 이 나시기에 융성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쓰고 기획의 사상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는 아까 언급했던 뭐죠? 진울의 정예결사문이죠. 정예결사문. 나사조는 이제 뭐냐면 진각국사 회심의 비문 내용이야. 이규부가 이제 쓴 거, 이규부가 자신의 문집에 실어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걸 따온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나에 나와 있는 채공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채공은. 최후를 의미하죠? 최후. 그래서 채공은 최후를 의미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있고, 거기에 국사는 누구를 의미하죠? 이거는 회심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요 나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씨 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치적 배경을 쓰면
최시정권의 지원, 그러니까 최후의 정권의 지원을 이제 쓰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기획사상을 이제 의의를 쓰시죠. 이게 정예결사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정예사를 뭘로 고쳤다고 했죠? 수선사로 고쳤다. 왜냐하면 주변에 정예사는 사찰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명칭을 잠깐 보세요. 앞에 있는 정예사는 사찰사자죠. 여기 보면 한문에. 근데 여기에선 정예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사회집단 할 때 사죠. 모임사자죠. 그러니까 정예사는 수선사는 어떤 신앙결사 운동의 모임이지 특정한 사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선사 결사 운동의 어떤 사상적 의의를 쓰라고 하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일단 성교통합, 교육통합이고 진의 통합 의미를 쓰시면 되겠죠. 성리학 수련의 바탕이 됐고 정토신앙을 포박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고 등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예매해가지고 답안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의의, 배경, 의의 쓰라고 하면 진짜 예매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예, 주관적 관점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13번은 아까쯤에 풀어봤죠? 예, 그래서 있고 14번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총괄평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죠.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거 많이 적어놨긴 많이 적어놨는데 39페이지 펴보세요. 39페이지. 39페이지 35번 문제 볼까요? 35번. 35번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풀어보고, 잠깐만, 먼저 볼게. 30번 문제부터 볼게, 30번 문제. 다음 밑줄친 기역의 교리들, 기역은 누구이며, 그가 속한 불교교단의 당시 상황을 두 주인에 쓰시오. 그리고 니은과 같은 교리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의 교단 통합의 한계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매번 이번 글을 읽을 때마다 책을 덮고 크게 한탄한다 하면서 있고, 니은을 보면 간을 배우지 않고 경만 배우면 비록 5주의 인가를 들었더라도 3중의 성덕에 통하지 못하고, 경을 배우지 않고 간만 배우면 비록 3중의 성덕을 깨우쳤으나 5주의 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간도 배우지 않을 수도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건 교와 간을 뭐예요? 같이 배우라는 거야. 교합을. 교상과 간심을 같이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기역은 일단은 교강 겸수니까 기역은 인물이 누구예요? 의천이죠. 당시 교왕실과 연결된 사원정과 인주이씨에 연결된 법상정이 대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이유는 뭐냐? 자, 균요의 하엄하기 실천의 문제를 떠나 너무 간접화되니까 이걸 비판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 통합 교감 겸수 같은 그걸 도입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균요의 하엄학이 너무 간접적이다. 그래서 교관설, 그러니까 하엄적 교관설 비판하고 교감 겸수를 이제 주장해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한계는 의천의 고선 통합은 교육 측면에서 완전 통합이다보다는 교단적 통합에 큰 졌고 법상적 의식한 정식 통합의 성격이 돼서 사후에 분열됐다. 의천 사후에.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거 기초에 있는 사료 그대는데 줄침문까지 똑같아. 그래갖고 간을 배우지 않고 경만 배우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문제 뺏겼나 이게 지금 생각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17년도 문제에 많이 나왔더라고 내 문제가. 그러니까 요번 연도가 아니라 재작년 문제 있죠. 17년에. 그래서 이 교수들이 이게 들어갈 때 내 문제집을 가지고 들어갔나 그런 의구심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그래서 18년도에 아마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운받아갖고 들고 다녀갖고 그냥 참조해갖고 낼 수도 있으니까 작년 거 냈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제 거도. 예, 요번 연도 거만 보지 말고 재작년 거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 문제도.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죠. 뭘 넣으면 대장경을 볼게요. 대장경. 대장경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개까지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대장경을 보면, 자, 대장경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를 책을 정비하고 교리체계 정리하게 된 대장경을 했는데 대장경을 만든 정도의 수준이면 상당히 불교 이해가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경은 크게 이제 경율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경은 부처님이 선하는 교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율은 교단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 그러니까 노는 그 경과 율에 대한 뭐죠? 주석을 얘기하고. 그리고 경과 율과 논에 대한 그 뭐냐면 또 주석을 뭐라고 하면 교장이라고 해요. 예, 교장. 그래서 대장경의 종류 보면 여기 속장경이 나와 있지만 엄밀한 속장경은 대장경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이 있어. 처음 만든 게 초조대장경인데 뭐 때문에 만든 거야? 거란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고 거란을 퇴치하기 위해서 현종 때 만들었다.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구 부인사에 있다가 몽골 2차 침입 때 소실됐어요.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있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원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초조대장경 이제 복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사본이 일본에 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게 몇 편 남아있어. 이게. 그러니까 원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장경은, 교종의 교리를 정리했고, 일전에 교정도학, 설치, 교장, 해가지고 했고,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장을 정리한 그 속장경은 좀 문제가 뭐냐면 교종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선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약간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그 속장경도 몽골 침략 때 없어지게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인쇄본만 좀 남아있어요. 인쇄본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본에 좀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한국, 중국에 지금 없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중국에 없는 책들이 일본에는 있어. 왜냐면 한국, 중국에 전란이 많다 보니까, 싸울 때마다 책이 많이 분실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내란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책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8, 19세기 들어가면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책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없던 책이 일본에도 발견되고 그래요. 이런 책들이. 자, 하여튼 그다음 제조대장경은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이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씨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서 이제 최후 정권의 그 후원을 받는데 앞에 이제 초조대장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격퇴한다? 몽고족을 격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항모의식의 고치죠.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고 침입을 격퇴한 진호국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특징은 목판 제자의 정교한 글씨 아름다움. 뒤틀리지 않는 단단한 목판 제주 기술과 내용의 정확성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한다. 그죠? 추진 기간은 대장도감이나 그다음 분사대장도감에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사대장도감에서 만들었다 보시면 남해 부분에서 되게 이제 섬에서 만들었죠. 강화도나 남해도는 다 섬이잖아요. 왜 이제 그 남해도에서 이제 주로 했냐면 일단은 이제 요쪽이 어디야 그러냐면 최우시 정권의 시급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분사대장도감을 남해에서 이제 주로 추진했고요. 참여 세력은 최씨 정권이 주도했지만 왕족이나 귀족, 관리, 항리층, 진사, 일반 백성은 다 참여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불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불심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씩 다 기부했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기부했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기부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최씨 정권이 했다고는 보는 게 아니라 최씨 정권에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호응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라결산 운동이 왕실과 귀족이 독점했던 사상이 다시 향리층 도청 일반민들 공유 단계로 전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팔만대장경은 현존 세계 최고의 대장경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죠. 96년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그리고 후대에 만들어진 대장경들의 정본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 대장군 원판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원판을 하면, 뭐냐면, 떼쓰기를 하는 거지, 지금처럼. 막 징징대고. 그래서 밥도 굶고 막 달라고 하고. 근데 세종이 원래 처음에 주려고 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유교 국가니까, 대장경이 필요 없잖아. 그런데 이제 신하들 중에 몇 명이 반대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주면, 대장경 주면 얘네들이 또 더 큰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대장경을 하나라도 외교적인 어떤 카드도 가지고 있어야지 밀당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줬는데 일단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대장경은 원판은 구하지 못해도 사신들이 많이 발견돼 갖고 이제 와가지고 대장경에서 이제 나가고 조판 있죠. 인쇄본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르마치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각지의 이제 사찰이나 그 다음에 다이모드에게 뿌려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권위를 확보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대장경이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와 풍수사상을 볼게요. 그 도교와 풍수사상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교보다는 이제 풍수사상이 이제 연결되는데, 도교를 먼저 보면요. 자, 도교는 초제가 선행됐고, 초제는 이제 도교식 제사죠. 그리고 팔간의 팔성당. 그래서 예전에 팔성당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팔성당. 그래서 이 팔성당은 이제 뭐냐면 그 묘촉의 권위를 받아갖고 인종 때 설치했던 건데 전국 각지의 명산에 보살과 부처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뭐냐면데 이거는 불교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그 당시 토속신앙, 그 다음 신선사상, 그 다음에 도교사상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 팔성당이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왕실 차원에서 이제 국가 최초 행사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도교식 이제 뭐냐면, 행사했던 제초 행사들이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유교의 입장 볼 때 이런 초제, 도교의 행사는 상당히 뭐냐면, 마땅치 못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잡사라고 하는데, 유교적 의대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제사들은 잡사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풍수도참사상은 별표 2개 줘놓으세요. 원래 풍수사상은 이제 중국에서 건너왔죠. 근데 우리나라 풍수의 특징이 뭐냐면, 풍수에다가 뭐가 연결됐다고 했죠? 미래의 그런 기능항목을 그리고 성세 득실을 얻은 예언사상과 연결돼서 풍수도참사상이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풍수지리를 보고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읍지라든지 궁궐성택이 있는데 되게 이제 풍수사상을 보면 이제 그 풍수도참이 크게 두 가지 나눠요. 양태풍수하고 음태풍수 이렇게 두 개 나는데 양태풍수는 왕경, 도읍 이런 것들 정하거나 이제 집자리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음태풍수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묘자리 있죠. 조상의 묘자리를 어떻게 선택하였다. 그 자손의 어떤 이제 큰 영향을 준다. 그래갖고 보통 고려 시대에는 좀 양태풍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조선 후기 때는 뭐와 관련된 상속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은태풍수와 관련된 논쟁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서 양반 사대부끼리 이게 묘자리 논쟁 때문에 싸우고 살인 사건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자, 하여튼 그 풍수도참은 이런 예언사상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풍수사상의 전개를 보면요. 혼효 10조 때 강조됐죠. 도손비교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 당시 풍수사상이 이제 거기 많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도읍지 옮기는 거 연결돼 갖고 문종 때 한양 명당설이 한양을 남경을 승격시켜서 도시화를 추진했고 결국엔 숙종 때 김희재가 건의를 받아갖고 한때 남경을 건설하고 이제 궁궐까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문종 때는 구상만 했고 그 다음에 숙종 때는 남경을 이제 건설해갖고 거기에 수를 옮기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숙종 때 그렇게 했다는 건 이제 일종의 남경 길짓의 영향도 있겠지만 또 정치적 목적도 있어. 신법을 당행하기 위해서는 개경에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옮겨야 되잖아. 개경은 이제 문벌귀족도 이제 토대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김희재가 이런 걸 건의했다. 그래서 김희재는 도선을 포함한 도참사상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만약에 남경으로 이렇게 수도 옮길 경우에는 주변에 36개 국가들이 알아서 기어서 우리한테 복속할 것이다. 누구하고 비슷한 소리야? 뒤에
그 묘충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다만 이제 그 난경이 아니라 이때는 서경귀지선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난결귀지선이나 서경귀지선이나 풍수 도참과 연결돼 있고 정치적 이용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주의할 것은 후에 이제 뭐냐면 한양을 청도할 때는 난경귀지선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양은 똑같은 난경을 하더라도 뭐죠? 이거는 유교적 합리주의 지휘관에 입각해서 지금 볼 때 나는 상식적인 선에서 한 거야. 그래갖고 한양이 도성의 국대 딱 중앙에 있고 물길도 여기 한강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 교통의 요지고 등등 나온다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양 도성을 왜 옮겼냐? 그랬으면 난경귀지선 하면 거의 대부분 틀려요. 이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난경귀지선 옮기고 나서 난경에 궁궐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궁궐이 그 이제 버려졌어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성계가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곳을 돌잖아요. 새로운 도읍지를 한번 돌려고. 그래서 계룡산도 가보고 저쪽 그 신촌 지역도 한번 가보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난경의 옛 궁궐터에서 잤어. 딱 일어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집터가. 여기에서 수를 정하자 하면서 결정된 것이 오늘날 서울이죠. 이게 한양. 그 사대문 안에.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뭐냐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 새로 만든 궁궐이 아니라 예전에 남경에 있는 궁궐을 한번 만들어 놓은 걸 확장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양주에 사는데, 계속 양주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원래 양주목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요충지에 있어. 고조시대나 조선시대. 원래 그 남경이 그 한양이라 부르는 게 원래 양주목에 속했던 조그만 동네였는데, 얘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지금 남경이 지금, 비천한 동네로 이제 떨어지는데, 원래는 그 남경이 어디에 속했다? 양주목에 속했는데 나중에 독립했다. 그 의정부도 양주목에 속하고 남양주 다 할 때 그 뭐냐면 땅이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진짜. 예.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종 때 해동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책이 있다고만 전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그게 왜 없어졌냐면 태종 때 그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풍수 도참은 이제 뭐 잡사다. 이거 있으면 이제 뭐 혹세무민한다 해갖고 풍수 도참과 관련된 그 뭐냐면 책들을 거의 없앴어요. 불태 없애고. 그래서 그때 뭐 도손비기, 해동비록 같은 여러 책들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헌에서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풍수 도참 사상을 이제 정치적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서경귀지선, 서경촌도의 북진정책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난경귀지 한양촌도, 나중에 누가 천도 건의를 했다고 했어요? 보우가 천도를 건의했고, 그 다음 기록에 보면, 고조사에 보면, 공민왕, 공양왕 있죠? 공양왕 때도 그 난경에 천도를 한번 했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근데 그때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물려놨다고 했거든요? 다시 개경으로. 근데 아마 이제 그 공민왕이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실권 누가 지고 있었어요? 이성계가 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예전부터 한양을 한번 딱 점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즉위하자마자 먼저 했던 게 뭐야? 수도 옮기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양을 딱 나중에 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한양 그 천도 부분은 무학대사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누가 주도했냐면 그 이성계가 한 거야, 이성계가 예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기세왕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기세왕설은 뭐냐면, 풍수지기선에 보면, 이 풍수에 보면 어떤 건 지기가 강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약한 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한 곳에 계속 지기가 강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기가 쇠퇴하다는 거야. 그러면, 한나라 수도 정할 때 처음에는 지기가 강한 곳에 정했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기가 쇠퇴하면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 토지나 자연신, 지기가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지기가 왕성할 때 그곳에 자리 잡을 경우에 왕조나 그 다음에 사람은 흥성하고 반대로 할 경우에는 쇠퇴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극복 방법은 뭐냐면 만약 지기가 이제 세왕의 번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 어떻게 극복하냐? 그거는 국왕이 돌아다니라는 거야. 국왕이. 그냥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국왕은 지기를 머물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한 곳에 있으면 쇠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효 10조에 나오는데 훈효 10조에 보면 서경이라는 부도도 주죠.
그래서 3달 동안은, 3달 100일 동안은 어디에 있는 거야? 서경에 있는 거야. 왜냐면 개경에 직위가 너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쇠퇴되니까 그걸 분산하는 차원에서 서경에 있어라. 물론 그 의미가 이제 북진 정책하고 또 관련돼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위세왕설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직위세왕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직위세왕설의 의도는 그러니까 정치를 서정이라는 정치죠. 정치의 세신 목적도 있지만 이걸 또 일부 계층의 정치적 야욕을 이용하죠. 이게 묘청의 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묘청은 뭐냐, 개경의 지덕이 세웠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야 된다? 서경 옮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36개의 국부들이 주변 나라에 알아서 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의 비보사타설인데, 자, 우리나라 풍수 중에 하나가 풍수 도참도 있지만 하나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비보사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보라는 건 뭐냐? 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곳곳에 보면 직위는 한 곳에 직위가 몰리는 데도 있고 약한 곳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직위가 몰리고 좋은데 길지만 찾아갖고 뭐냐면 도읍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사찰도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해. 왜? 땅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심히 개입돼가지고 직위가 약한 건 뭐야? 좀 강해지고 좀 직위가 너무 강한 건 좀 풀어주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약한 곳을 강한 곳을 찾아가지고 사찰이나 탑을 정한 이걸 비보삽타설이라고 해요. 그 사는 사찰이고 탑은 탑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개념은 지혜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개선한다. 부족한 부분을. 극복 방법은 지맥이 약한 곳이나 사냥의 험한 곳을 사찰과 부탑을 건설함으로써 지혜적 조건을 극복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훈유 10조에 나와요. 그래서 도선이 정해진 외에는 사찰을 쓰지 마라. 물론 이제 사찰의 남조를 막기 위한 거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비보사상이 깔려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되고요. 근데 이게 초창기 때나 통했지 나중에는 그냥 멋대로 다 지어요 그냥. 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관념이 이제 후대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뭐냐면 그 앞에 그 강화문 앞에 총독부 건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곳곳에 이제 쇠말뚝을 박았잖아요. 일본 애들이 왜 그 짓을 했냐. 일본 애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믿으니까 비보사상을 믿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뭐냐면 이런 오개념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 나라는 이제 망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예전에 그 강화문 건물 앞에 강화문 아시죠? 그 앞에 큰 건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중앙청이라고 예전에 총독부 건물이.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됐거든요? 그게 왜 철거됐냐면 강화문의 직위를 막는다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다 철거했는데 안타깝게 이게 왜 철거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 아픈 역사, 흑역사도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 역사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일종의 역사인데 물론 그 의미에서 철거하면 좋긴 좋은데 다른 곳에 좀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 이것도. 이 조선총독부 건물은 되게 잘 지었어요 그게. 그 지금 한국은행 건물 있죠 예전에 건물 서울역 건물. 그래서 석조 건물로서는 되게 잘 지은 건물이에요 이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직위세왕설과 비보사탑의 공통점이 뭐냐? 그 국가의 개인의 기능화복과 토지 자연의 심에 결정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시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리업을 또 설치하고 산천 비보도감을 또 설치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와 관련된 전문 간서까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야? 노총의 건의를 받아갖고 설치된 것이 팔성당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의 명산에 보살이나 부처의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이제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노총과 서경 출신 정지상이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서경으로 해오하기 위해서 왕을 해오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의를 했고요. 이런 팔성당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팔성당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시험은 그 기출 근거편에서 찾아볼게요. 1221페이지 펴 보세요. 팔성당. 자, 팔성당 내용을 보면요. 승려 모총이 상경의 기업이 세웠으니 왕기가 있는 서경으로 도읍을 옮긴다고 주장하면서
인종의 허락을 받아 평양대학공을 세우고 그 안에 지은 게 이제 팔성당인데 거기 되게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얘기하지 못하겠고 대표적인 게 백두산, 태백산에 이름을 보살로 명칭을 붙였죠. 그래서 보살 같은 것들 부처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이제 팔성을 그림으로 그려 봉안했다. 그래서 유명한 명산을 실제 보살과 부처로 이름을 붙여갖고 좀 인격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봉안을 했다는 거죠. 이는 모천과 서경 출신의 문신 정지상이 정치 권력의 중심을 서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왕을 해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줄침 부분을 보면 국내 명산의 신령들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도교와 불교의 신격을 배합하여 제사함으로써 나라의 이름을 더하고 기업을 연장시키는 호국기도의 신앙이 있고요. 그 또 팔성당의 건립은 단순하게 권력의 장악에 둘러싼 조작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조시대 직위세왕설,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성을 드높이는 운동, 외래사설 주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함축되고 있다. 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의미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이 팔성당은 이제 불교와 그 다음에 그 풍수지, 도교 이런 것들 혼합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명칭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언급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데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한번 쉴 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쉬었다 갈게요 다시.